빅픽처입니다. 오늘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 업황이라든지 이런 내용 봤는데 이번에는 증권 섹터입니다. 요즘에 거래량이 약간 좀 줄고 있어가지고요. 증권 업황 어떻게 봐야 될까 이 이야기인데 증시 환경하고 그리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증권사들 실적이 좋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어떨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우선은 증시, 사실 증권사의 손익 중에서 브로커리지가 뭐 가장 기본적인 손익 이 항목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브로커리지가 메인은 아닙니다. 그래도 브로커리지에 대한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 투심이 상당히 좀 좋아지죠. 주식에 있어서는 뭐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투자자들의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브로커리지가 상당한 뭐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이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브로커리지 수익이 사실은 뭐 최근에는 좀 줄고 있습니다. 2월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일평균 거래 대금이 32.4조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00% 이상, 뭐 정확하게는 128.4%가 증가를 했는데요. 뭐 분명히 전년 대비해서는 좋습니다. 하지만 1월 대비해서는 23.1% 감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3월 들어서는 또 좀 감소했습니다. 3월 들어서는 30조 원 이하로 이 2월 대비해서는 한 10%가량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초 대비해서 누적으로 본다라면은 한 35조 원 수준으로 이 작년 4분기 주식 거래 대금 상당히 좀 많았는데 그때가 27.6조 원이었거든요. 연간으로는 23조 원.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4분기 대비해서도 약 한 20% 이상, 그리고 연간 대비해서도 한 40%가량 훨씬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년 내로 본다라 그러면 브로커리지에 대한 그 수수료, 이 대금은 줄어들고 있지만 브로커리지 관련 지표는 작년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ELS 발행과 조기 상환, 사실 작년에 ELS 관련 대규모 손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ELS 발행과 조기 상환 관련해서도 여전히 좀 양호한 일반적인 수준으로 좀 회복을 했고요. 또 이 증권사 이 수익 중에 뭐 굉장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채권 평가이익인데 금리가 최근 들어서 상승을 했죠. 전일 이 미국 국채 금리 14개월 내 최대치 기록을 했었죠. 1.75% 최대치 기록을 하면서 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금년 국내에서도 시장 금리 3년물 그리고 5년물 모두 다 이 상승을 하면서 채권 가격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평가와 처분이익은 조금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내로 본다라면은 브로커리지 수익 감소하고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는 수익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증권사별로도 좀 매력도가 좀 다를 텐데요. 어떤 증권사 보는 게 좋을지, 그리고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올해 그럼 실적은 어떻게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우선 올해 실적은 안정적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변수가 많았죠. 우선 첫 번째로는 이 3월에 증시가 급락하면서 ELS 관련 대규모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사들 ELS 많이 파는 대형 증권사들 위주로 손실을 상당히 좀 많이 잡혔었고요. 증권사들 작년에 악재가 너무 많았었죠. ELS뿐만이 아니라 펀드 관련해서 라인 사태들이 있었고, 펀드 관련해서 이 사모펀드 관련 충당금이 분기마다 수백억씩 쌓였습니다. 굉장히 좀 좋지 않았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 ELS 관련 손실도 뭐 거의 없을 것으로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펀드 관련해서도 작년에 다 쌓았기 때문에 이런 충당금도 이 우려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의 안정성 상당히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분명히 브로커리지 수익이 1, 2, 3월로 가면서 줄어들고는 있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확연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적을 본다라면 작년 대비해서는 월등히 이 좋은 실적, 그리고 이 월등히 좋은 안정적인 모습들, 안정성도 월등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투심은 뭐그 브로커리지 관련 수익, 이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어서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만 실적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별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올해 이 기저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기에다가
카카오뱅크 연내 상장 추진에 따라서 보유 지분 가치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가장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에 그리고 카카오뱅크라는 플러스 알파의 요인을 가졌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증권업종이 작년보다 금년이 실적이 좋아진다라면은 당연히 배당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배당 관련해서는 외국인 수급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배당 관련해서 가장 좀 대표적인 증권주가 삼성증권이거든요. 그래서 배당 관련해서 본다라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은 모습 나올 텐데, 삼성증권 좀 매력도가 높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 섹터는 여기까지 보겠고요.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볼 이슈는 바로 수급입니다. 얼마 전에 연기금이 다시 좀 복귀하나 이번 주 첫 거래일 그런 기대를 안고서 출발을 했는데 이틀 사더니 또 3일 팝니다. 연기금 지금 수급 패턴이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속 팔았었죠. 12월 24일부터 매도세 이어져 있었는데 3월 15일 날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매수 규모 좀 더 컸으면 좋겠지만 1,105억 원으로 마감을 했고 16일 850억 원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연기금 리밸런싱을 통해서 매도세가 멈춘 거 아니냐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17일 날 다시 재매도로 전환을 했죠. 2,400억 정도 연기금이 매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다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17일, 18일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연기금이 재매도가 됐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기사가 두 개가 나왔는데요. 연기금 주식 비중 확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한쪽에 있어서는 아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연기금이 주식 비중을 확대를 하는 게 확정이 됐든 아니든 논의는 사실 하고 있다는 거는 거의 분명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 연기금 주식 비중이 리밸런싱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현재로서는 약 20억 가량 이 금년 내, 그러니까 앞으로 9개월이 넘게 남았는데요. 금년 내에 약 20조 가량 매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종목별로는 다르더라고요. 연기금 이 수급 리스트, 사고 파는 리스트를 쭉 보니까 그 보수적인 성격이 고스란히 좀 드러나기도 하던데 이번 달에 살짝 유입이 됐을 때 어떤 종목 위주로 샀는지 그리고 팔 때는 어떤 종목 많이 팔았는지 여기에서도 좀 흐름을 알려주세요. 우선은 연기금은 좀 덜 올라 있는 종목 좋아했고요. 실적 돌아서는 종목 좋아했다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3월달 매수 1위는 포스코, 2위가 기아차, 3위가 하이트진로, 4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거든요. 그 안에 대표적으로 좀 본다면 금호석유 같은 종목도 있고요. 메리츠증권, 그러니까 실적들이 좀 2021년도에 좋아지는 종목들, 그리고 연기금 사실은 좀 부담 없이 연기금이 매수를 많이 할 때 신문 기사에 어김없이 등판하는 문구가 구원투수 등판 이런 문구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주가가 많이 빠질 때 연기금들이 많이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덜 올랐었던 종목들 위주로 이 민감 섹터 안에서 좀 매수를 했습니다. 화학주 중에서 그러니까 2차 전지와는 조금 관련이 덜한 화학주 그리고 이 정유주 그리고 철강주들 위주로 좀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도는 이 많이 오른 종목들 그리고 좋지 않은 이슈가 발생한 종목들은 좀 매도를 했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던 거 기억을 해보면 삼성전자 가장 많이 올랐죠. 매도 1위도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매도 4위가 SK하이닉스거든요. 경기 민감주들 분명히 금년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가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들 지금 미국에서도 조정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도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죠. 분명히 좋지 않은 이슈도 있었고 작년에 좀 많이 올랐었던 2차 전지 관련한 대표적인 빅3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이 세 종목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여기에다가 이 네이버,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까지 이 많이 오른 종목들 전체적으로 이 경기 민감주는 매수를 했고 그리고 기술주, 전기차 좀 작년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연기금은 순매도를 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증권 섹터 그리고 또 연기금 이렇게 두 가지 짚어주셨는데 오늘의 큰 그림 어떻게 그려볼까요? 오늘의 큰 그림은 사실은 숨 한번 고르고 시장 조금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시장 조정 나오고 있는데 낙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지난주부터 수급 안정적인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연기금 계속 매도했지만 연기금 매수하는 모습도 이번 주에 나왔었죠. 그리고 외국인 수급들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시장의 안정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정 나오고 있는 오늘 같은 경우 조정 나오고 있고
이 최근 들어서 증시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이제는 하락하는 부분들은 많이 멈췄고요. 그리고 연기금이 전기차 관련 종목들, 반도체 관련 종목들 3월 들어서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실적 가장 기대되는 섹터 꼽아라 그러면 사실은 2차 전지와 반도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모습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면서 실적 좋은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